My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가 되면서 겪는 아이러니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 아내인 바바라와 제가 소중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을 때 좀 더 잘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도로서 성역을 행하는 동안 자주 교회 평의회의 힘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선교부, 스테이크, 와드, 그리고 보도조직 평의회가 포함됩니다. 저는 실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평의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평의회는 주님의 방식이며 성스러운 경전에 언급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천국 평의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차 대회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이고 어쩌면 모든 평의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족 평의회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가족 평의회는 언제나 필요했으며 실제로 영원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의 자녀로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거하던 전세에서도 우리는 가족 평의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는 가족이 서로 함께 있을 때조차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산만하게 하며 악의 영향력을 가정으로 불러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평의회가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때 이런 일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가족 평의회는 매주 월요일에 갖는 가정의 밤과는 별개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의 밤은 주로 복음 교육과 가족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가족 평의회는 주중 어느 날에도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모가 서로의 배우자의 의견과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모임입니다. 저는 가족 평의회에 최소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일반 가족 평의회.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성되는 집행 가족 평의회. 셋째, 부모와 한 명의 자녀가 함께하는 제한 가족 평의회. 넷째, 부모 중 한 명과 자녀 한 명이 함께하는 1:1 가족 평의회. 이 모든 형태의 가족 평의회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고 경청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는 꺼놓아야 합니다. 가족 평의회와 그와 같은 시간에 전자기기를 넣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가족이 모였을 때 엄마 아빠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휴대전화, 태블릿, mp3 플레이어와 같은 전자기기를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가족 모두가 페이스북이나 문자, 인스타그램, 스냅챗, 그리고 이메일 알림에 답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함께 상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형의 가족 평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온전한 일반 가족 평의회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교회 소책자, 우리 가족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평의회는 가족의 문제를 토론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의논하며 계획을 세우고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며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다. 이 평의회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가족 평의회보다 조금 더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하지만 이미 다른 상황에서 시작된 대화를 그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으로 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가족 평의회는 반드시 정식 개회와 폐회 순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준비되고 자녀들은 경청하며 토론에 참여할 때 가족 평의회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특정한 환경 아래 있든 간에 각 가족 구성원이 처해 있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가족들 각자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기에 서로 아주 다를 수 있으며 그렇기에 가족 평의회를 통한 배려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학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가족들은 가족 평의회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서로 단합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이 담긴 지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만일 부모가 가족 평의회를 통해서 자녀들 중에 형, 오빠, 누나, 언니들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찾아본다면 그 자녀들은 더 어린 동생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지닌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족은 와드와 아주 흡사합니다. 감독은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훌륭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는 가정의 어려움과 역경을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 평의회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평의회 구성원들이 자신도 가족이 내리는 결정에 참여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 평의회가 2명의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평의회는 7자녀를 양육했던 제 가족 평의회와는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 가족 평의회는 아내와 저 단 둘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 그들의 배우자들, 때로는 손주들과 증손주들까지 불러 모아 확대 가족 평의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독신이거나 심지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학생일지라도 친구들과 룸메이트들과 함께 모여 상의하면서 신성한 평의회 형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만일 룸메이트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며 함께 계획한다면 그 기숙사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가족 평의회를 나름대로 적용하여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신성한 본보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때로는 확대 가족 평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대 가족 평의회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성인 자녀들과 조부모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부모와 성인 자녀들이 멀리 산다면 전화나 스카이프나 페이스타임으로 가족 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난주를 검토하고 다음 주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일반 가족 평의회를 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은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의 가족 평의회는 오직 부모들만 관여하는 집행 가족 평의회입니다. 부모들은 이 시간 동안 함께 모든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필요사항과 그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집행 가족 평의회는 또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시간입니다. 해롤드 비리 장로님께서는 제 인봉의식을 집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가르치셨는데 저는 다음 이 원리가 모든 부부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도한 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의 권능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가족 평의회는 제한 가족 평의회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또는 격식이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 부모와 한 명의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은 자녀가 앞으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들에 대해 미리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토론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부모와 자녀들은 장래에 필요한 경우 참고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부모인 여러분을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로 여긴다면 이 평의회는 장래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또한 자녀가 겪고 있을지 모를 자신감 부족, 학대, 따돌림,
또는 두려움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의 가족 평유회는 한 명의 부모와 한 자녀가 함께하는 1대1 가족 평유회입니다. 이 평유회는 일반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부모 한 명과 자녀 한 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생기는 편안하고 격식 없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과 자녀 한 명이 함께 야외 활동을 나가는 것은 둘 사이의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미리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와 단독으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그 시간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외부의 침입과 영향력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방어를 제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고 대문을 걸어 잠갔으면 우리는 자기의 아담한 안식처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 가정의 물리적인 벽, 문, 울타리 그리고 대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 무선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마우스나 키보드 몇 번의 조작만으로 우리 가정으로 침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서로가 함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주위를 흩트리는 부정적인 기술의 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강화하고 보호하며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평의회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녀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에 기꺼이 귀 기울여주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가족 평유회를 하는 동안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족 평유회의 일부가 되시도록 초대한다면 서로의 관계는 증진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인내하고 사려 깊으며 기꺼이 돕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가정을 좀 더 지상의 천국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천국 평유의 모형을 따르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가족 평유회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할 것이며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를 동반한 가족 평유회는 구주의 임재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구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듯이 말입니다. 주님의 영을 평유의 일원으로 모실 수 있다면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평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때 가족의 문제점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그 문제가 너무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며 각 가족 구성원은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좀 더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가꾸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협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